안녕하세요.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네, 어제 우리 국가대표팀 요르단과의 월드컵 예선 8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요르단과 이라크가 뒤쫓는 형국인데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경기였죠. 경기 다들 아시겠지만 요르단과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백승호 선수에 이어서 우리 이가인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중원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죠. 하지만 황인범 선수가 다행히 복귀하게 되었고 경기를 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최근에 복귀했기 때문에 100% 몸 상태는 아니었죠. 부상에서 복귀 직후에 한국에서 와서 또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부상 여파가 당연히 있었고요. 또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훌륭한 선수지만 또 이강인 선수만큼의 그렇게 날카로운 킬패스 능력은 약간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중원에서 조율이나 경기 템포 완급 조절은 또 황인범 선수가 좀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킬패스 능력은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뛰어난 게 사실입니다. 오늘 선발진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나섰고 왼쪽에 황희찬 선수, 중앙에 이재성 선수, 그리고 오른쪽 윙에 이동경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박용훈 선수,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기존 포지션에 비교해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나섰고 또 이동경 선수가 오른쪽 윙,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중앙에 다시 복귀한 이 부분들이 특기할 만한 상황이고 다른 포지션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손흥민 선수, 이동경 선수, 그리고 황인범 선수의 부상 복귀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고요. 오늘 손흥민 선수의 이렇게 코너킥 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경기 초반 5분 만에 쉽게 이렇게 선제골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에 이은 이재성 선수가 달려들면서 다이렉트로 슛을 날렸죠. 그래서 굉장히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으로 손쉽게 선제골을 넣고 앞설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전반전 전체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전반 30분경에 갑자기 문전에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실점을 하게 되면서 1대1 동점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요르단에게 굉장히 이렇게 역습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볼 점유율은 많이 가져갔지만 뭐 이렇다 하게 확실히 우세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루즈한 경기가 펼쳐지다가 1대1로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요르단과 1대1 무승부는 경기 결과도 실망이지만 더 심각한 건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봐도 전혀 요르단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 슈팅이나 뭐 유효 슈팅 거의 같지요. 숫자가 그렇게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볼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만 우리가 더 높았는데요. 이 내용은 볼은 실컷 돌리고도 실속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역습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요르단에게 두드려 맞았던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슈팅하고 유효 슈팅이 거의 같은 거죠. 볼 점유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요. 이렇게 매치 도미넌스를 봐서는 한국이 분명히 주도한 건 분명한데 실속은 거의 없었다. 또 한 번 홍명보 감독의 한계가 드러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국가대표팀 3경기를 다 보면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모든 경기가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렇게 강팀들도 아닌데 한심한 결과고 내용도 모두 부실했습니다. 중원이 완전히 삭제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이렇게 윙만 오른쪽 왼쪽 측면 윙만 파는 그런 축구, 그리고 세부 전술이나 빌드업이 전혀 없는 축구, 선수들의 개인의 경기력에만 의존하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또 한 번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이런 축구의 전술이 굉장히 새롭지가 않은 게 홍명보 감독이 프로팀 축구 감독이었던 울산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판박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홍명보 감독은 이 울산FC에서 감독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완전히 똑같은 양상이었습니다. 상대가 압박을 하면은 이렇게 중원에서 미드필드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중원이 완전히 삭제되는 텅텅 비고 상대에게 공격당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였었는데요. 상대 미들진이 이렇게 조직력이 좋거나 퀄리티가 좋으면은 금방 압도되고 빌드업도 삭제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횡패스만 주구장창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그 상태에서 해결법이 없으니까 양쪽 윙만 주구장창 팔려고 노력하고 그런 반쪽짜리 축구가 울산에서도 보였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 상대팀에 이렇게 윙까지 굉장히 빠르고 실력이 좋으면 그 윙 공격력마저 죽어버리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축구를 보이기도 했었던 게 홍명보 감독의 울산에서의 축구입니다. 이 부분을 좀 축구협회에서도 보조하려고 이렇게 외국인 코치도 붙였었던 건데요. 이 외국인 코치가 경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습니다. 유럽에 거주하다가 잠깐 한국에 오는 이런 형태죠.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아무 도움도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죠. 또한 오늘 경기에서도 또 답습된 모습인데요. 요르단이 이렇게 역습하거나 우리가 볼을 잃었을 시에 강력하게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압박하는 그래서 바로 볼을 따오는 그런 현대 축구의 기본 컨셉인 레스 디펜스. 우리가 볼을 가졌을 때도 볼을 잃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주변에서 압박해서 이렇게 볼을 탈취해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현대 축구의 기본적인 부분도 잘 안 되었고 오늘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실한 측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이 전술훈련에서 이런 부분, 기본적인 현대 축구의 기본 부분들을 강조하는지 제대로 연습하는지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중원에서 조직력 그리고 빌드업이 굉장히 형편없는 홍명보 축구인데요. 현재 이가인 선수나 백승호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고 황인범 선수도 간신히 부상해서 복귀해서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닌데도 억지로 뛰었지요. 그래서 지금 또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국가대표팀에 제대로 된 전통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부재하다는 점, 그 점도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용우 선수는 그런 스타일의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밸런스를 맞추는 공수의 연결고리가 되는 스타일이지 전형적인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또 아니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부재까지 겹쳐지면서 더더욱 중원에서의 부실로 경기력이 급 하강하면서 아시아 예선조차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중원에서의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감독 교체와 더불어서 선수들이 부상에서 전면 복귀해야 되는 그 정도 큰 개선이 있어야지 해결될 걸로 보여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운 좋게도 이렇게 예선 통과의 경쟁자인 이라크와 요르단이 있는데요. 또 이라크가 팔레스타인 상대로 이 첫승 제물이 되면서 패배를 했죠. 굉장히 의외적으로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남은 2경기가 남았는데요. 이 2경기 중에 1무만 추가해도 승점 1점만 추가해도 이렇게 월드컵 진출에 굉장히 확실해 보인다는 그런 즉 구분응선을 이미 넘었다. 월드컵 진출에 구분응선을 넘었다. 그렇게 보이는 또 그런 낭보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기력으로 본선에 갔다가는 이 본선 진출을 행복해할 게 아니라 굉장히 망신만 당하는 그런 끔찍한 또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변화가 필요하고요. 감독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중원에서의 세밀한 전술의 조정과 준비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가인 선수는 한편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우리 채널에서도 다뤘었지만 뒤쪽에서 이렇게 수비를 돕다가 뒤쪽에서 상대 선수하고 컨택하면서 이렇게 땅을 밟을 때 발목 접질린 걸로 보였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큰 충돌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부상은 아닐 것 같다고 그렇게 예상했었는데도 다행스럽게도 예상과 맞게 큰 부상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이렇게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지켜봤고 한국에 남아서 치료를 받고 파리로 갈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2주 정도 걸릴 걸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기사들이 나왔죠. 이가인 선수의 한국에서 치료 굉장히 잘 되고 빠른 회복 그리고 파리로의 복귀를 또 빌겠고요. 이 소속팀 가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또 여름 시즌 말까지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챔피언스리그나 많은 중요한 경기들이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프로팀에 복귀해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길 기대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어제 요르단과의 경기 우리 팀의 이 진짜 문제점 중원에서의 부실한 세부 전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 부재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축구라리가 채널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는 또 알차고 재미난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